세계 최고의 여행 파트너 센스톡. 요거 센스톡이죠. 아주 간단한데 요만한 건데요. 예, 16개국 실시간 쌍방역 통역하고요.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쇼핑, 비즈니스 할 때도 외국인과 대화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목에 걸어도 부담 없는 아주 이쁩니다. 간편한 조작법으로 누구나 쉽게 활용하고요. 여기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예, 해외에서는 통역기로 활용하고 집에서는 학습기로 공부합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총 84권의 교재로 공부할 수 있고요. 센스톡 통역기는요, 구글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식 인증한 통역 어학기입니다. 1522-1331 이봉규 TV 구독자라고 하시면 특별 할인됩니다. 애국 기업이거든요. 네, 부정선거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정선거와 오랫동안 싸워온 도태우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우리 부정선거 하면 여러 투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도태우 변호사 법률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투쟁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네. 하나씩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네.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의 명예교수님이신 허병기 교수님이 계신데요. 인하대학교 화학과 공대죠. 인하공대. 그러니까 아주 이 수학적인 그런 그렇지. 분석이 굉장히 뛰어나신 허병기 교수님. 병기 교수님께서 최근에 책까지 내시려고 이제 방대하게 분석을 하셨는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 중에 일부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부를 보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부 자료를 꼭 소개드리고 싶어요. 잘 보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러면 먼저 오늘 총 3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보면은 당선자 수의 특이점이에요. 당선자 수. 당선자 수가 투표 종류에 따라 투표 종류가 이제 당일 투표가 있죠. 관내 사전 투표. 그 다음에 옛날에 부재자 투표를 확대해가지고 관내 사전 투표. 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우편 투표. 그 다음 기타는 이제 선상 투표, 거소자 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 이래가지고 소수입니다. 이거는. 요런 총 4가지밖에 없어요. 결국. 요 4가지를 합치면은 이제 전체 당락을 결정짓는 총 투표가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당선자 수를 분석해 봤더니 아주 특이하다 이겁니다. 거기 좀 이따 데이터로 보여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당일 투표에서 승자와 패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전 투표라든지 총 그다음 투표에서 승자가 될 거냐 패자가 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비율이 아주 특이해요. 이걸 다시 또 숫자적으로 분석한 겁니다. 그다음에 아마 2부가 되지 싶은데 그다음 주제로는 이제 국힘 계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이에 당일 투표에서 득표율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총 그 득표율에서 득표율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차이 값을 분석해 보았더니 아주 이건 뭐 부정선거 증거를 나타내는 특이점을 나타냅니다. 자, 하나하나 이제 데이터를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첫 번째 보면은 이제 투표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정당별 이제 당선자 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당일 투표만 가지고 당선자 수를 분석해 보면요. 이게 빨간 게 국힘, 이제 파란 게 민주당 계열입니다. 124대 123이 거진 약간 한석 이기는 식으로 비등비등하게. 비등비등 나왔네. 우리 유명한 그거 아닙니까? 당일 투표로 보면 거의 백중세였다 사실. 약간 우세하거나. 그런데 관내 사전 투표만으로 당선자 수를 분석해 봤습니다. 관내 사전 투표. 관내 사전만으로.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그러니까요. 갑자기 199대 51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문제가 많은 우편 투표를 받습니다. 저게 문제였죠. 투표. 그때는 도대체 218대 34 이랬다. 그런데 또 기타 이거 뭐 좀 이상한 거 많습니다. 거소, 선상, 국외 부재자. 거기도 196대 56. 그랬더니 이거를 사실은 이 셋을 합쳐도 당일 투표보다는 약 뭐 30%나 뭐 40% 그 사이입니다. 그런데 두 개를 합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체에서는 결국 163대 84. 이건 이제 지역구만인데 여기 비례까지 합치면 이제 180석이 된 거죠.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 요걸 조금 더 자세히 가보면요. 다음 그림 보면 서울 지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서울 지역을 보면은 서울 지역에서는 당일 투표에서도 민주당 표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당선자 수가
예, 5.3류를 따졌습니다. 당선 비율요? 예, 비율. 당선 비율.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34.7%는 이제 국힘 계열 네.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관내 사전 투표를 가지고 서울 지역을 분석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93.9대. 아니 이게 북한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93%가 나올 리가 없지. 이게 뭡니까? 그 다음에 관외 사전 투표로 더 당선율을 분석했더니 이젠 더 95.9? 아이 이건 북한에도 이렇게는 안 나오겠다 요즘에. 네, 기타도 87.5. 그리고 결국은 총 하니까 무려 83.7 대 16.3이 돼버렸다. 관내가 저렇게 기타까지 엉터리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서울에 서울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경기를 보시면 예. 자, 경기를 보시면 더 가관이에요. 경기에 예. 당일에서는 67.8 대 30.5. 그래도 예. 뭐 어느 정도 뭐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긴 이제 노란 건 노란 거는 예. 정의당이에요. 정의당 예, 빨간 게 1.7. 국힘이고. 예. 그런데 관내 사전 투표 경기를 하니까 국힘은 없어졌어요. 없어. 0. 빵이요? 네, 당선율 0. 관내 사전만 해도 민주당 98.3 당선율. 이게 30.5는 어디 갔어요? 0. 자 잠깐만요. 요 대목에서 저 의미 있는 게 예. 정의당은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네네. 정의당은 손 안 댔다는 거지. 그러니까. 손댈 필요가 없으니까 안 네네. 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정의당은 당일 투표나 관내나 관외나 기타나 선거 네.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1.7. 네네. 자 이게 정상이지. 관내하고 관외건 당일이건 비슷해야 정상. 표심이 그 지역에서 비슷한 거지. 이렇게 빵이 뭡니까 빵이. 관외도 빵. 98.3, 98.3 빵빵. 이건 야 북한 선거네 완전히.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경기에서 86.4 대 11.9 이런 경기. 그다음 겁니다. 그다음 보죠. 이거는 예, 그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이건 어디입니까? 예, 중요한 그 분석을 하셨는데요. 네. 자, 당일 투표에서 만으로 따졌을 때 그럼 당선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 당선자가 관내 사전 투표에서 어떻게 됐냐? 관외 사전 투표로 따졌을 때는 어떻게 됐냐? 이거 따져봤어요. 네. 그럼 당선자 비례입니다. 당선자가 네. 자, 그러면은 당일 투표에서 민주당의 당선자가 관내에서도 당선될 확률은 어때요? 100%예요, 100%. 100%. 야.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입니다, 이거는. 이건 그러니까 전국에서 전국적으로 당일 투표에서 이긴 민주당 후보는 전체로 가면 관내로 가면 하나도 지는 법이 없어요. 100%. 전부 관내로 따지면 100% 이기고 관외에서도 100% 이기고 기타 투표에서도 100% 이기고 결국 총 득표율에서도 100% 이기는. 당일만 이기면 더불어민주당 계열은 100% 이기고 100% 이기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러면 미래통합당 국힘 계열은 어떻게 되냐? 국힘 계열은 어떻게 예, 되는지 보세요. 당일 투표에서 이겨도 관내 41%. 투표에서 승자가 될 확률은 40%밖에 안 돼요. 관외로 가면 그 더 줄어들어요. 26%. 26%밖에 안 돼요. 4명 중에 1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기타 이건 어차피 이 분량이 작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당일에서 이기고도 전국적으로 67%. 최종 승자가 되는 건 67%. 남은 상대는 100%. 100%. 당일만 이기면 100%. 여기는 당일에 이겨도 70%도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저 공대 교수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수학적으로 풀어냈네요. 허병기 교수님. 네. 그렇군요. 예, 다음 자료. 예, 다음 보시면은 자, 이제는 이거 뭡니까? 당일 투표에서 낙선을 하고 네.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승자가 되고 패자가 되고 이런 확률입니다. 그러면은 당일 투표에서 낙선을 한 민주당 후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 투표에서 승리할 확률은 반도 넘어요. 당일에서 저도 낙선했는데도 당일에서 지는 사람인데 관내에서 이길 확률이 오히려 절반이 넘고 관내를 따지면은 이건 뭐 70% 거의 다 이기고 기타도 이렇게 이기고 그래서 총 가서도 당일에서 지고도 거의 3분의 1은 다시 총득표에서 이겨버려요. 예. 근데 국힘 계열은 반대로 빵이네 빵. 당일에서 지면 이건 무조건 관내도 무조건 지고 관내도 지고 기타도 거의 지고 2% 결국은 진다 빵이다. 빵인 거예요. 이게 사전 투표에서 항상 민주당 계열이 우세하다는 프레임이 거짓말이기도 하지만 엄청나게 사악한 프레임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짓말인 것은 사전투표 참여율이 노령층도 많고 그렇지. 사전투표가 우세한 지역에서 민주당이 되는 상관관계를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안 맞지만 객관적으로도 진실이 아니지만 그 프레임을 쌓아 놓으면 보십시오. 당일 투표에서 저도 심지어 당일 투표에서 저도 사전 투표에서 우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저들이 이긴다고 거짓말을 치게 되기 쉽고 그다음에 국힘처럼 아까 반대로 당일 투표에서 이긴 사람도 너네 결국 사전 투표 때문에 나중에 가서 진다 하고 그거를 딱 정당화하는 사악한 프레임이 그 엄청나게 사악한 프레임. 그러네요. 예. 아까 그 퍼센테이지 보니까 깜짝 놀래네요. 그게 뭐 98%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민주국가에서. 북한도 98%안 나오겠다. 와,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도 얘네들은 이 분석 자료를 우길 거 아닙니까 또. 그 뭐 한국의 투표 실정을 몰라서 그렇다지 월터 미베인 교수가 이거 비슷하게 분석을 해놨는데 그랬는데도 그걸 믿어버리질 않잖아요. 이제 국힘당에서도 이제 문제인데 국힘당에서도 이걸 안 다루니까. 그러니까요. 이번에 아주 그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다루고 계시는 이 허병기 교수님 책이 아주 발판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환이 일어나기를. 허병기 교수님 책들을 여러분 저 많이 좀 이렇게 홍보해 주셔서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많이 읽고 이제 부정선거가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이거를 알려주셔야 되겠는데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아이고 이거 좋은 자료가 나왔네요. 책으로 나온 겁니까? 3월 말 빨라야 한 3월 말 정도에 나온다고. 예, 지금 마지막 교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보고 계십니까? 이거 지금 예고편 보는 거야. 원고는 다 쓰셨고요. 그러니까 영화 개봉되기 전에 예고편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관심 지금부터 가져주시기 바랍니다.